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48시간은 지났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왔어요. 아마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보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약간 어떤 추측상 그 사람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직 모르죠. 진실은 모르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분이 맞으시다면 좀 주변 인간관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연락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획했던 걸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고받은 메일에 대한 얘기들을 할게요. 근데 그 사이에 몇 시간 전에 댓글이 달렸어요. 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분명히 내용 중에 얘기했지. 니네 무죄 받을 것 같다고. 그럼 당연히 그거에서 유죄 받든 무죄 받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영상도 제대로 안 보고 니네 지금 니네 비판하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댓글놀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상상이 간다니까. 만약에 무죄 판결 받으면 니네가 얼마나 나댈지. 근데 확실히 하자고. 니네는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아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보가 하나 왔어요. 뭐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판 적이 있었다 그래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솔직히 내가 진짜 담임 목사님들이 막 나가는 교회 몇 개 알고 있거든. 근데 진짜 그 중에서 니네가 탑이야. 진짜. 뭐 진짜 누구를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솔직해지자. 특히나 거기 있는 자매들 내 말 잘 들어. 이게 솔직히 아이돌 쫓아다닌 거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 오빠가 만든 김밥, 우리 오빠가 입었던 옷 이런 식으로 환호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호하고 도대체 여기에 예수가 어딨고 복음이 어딨어.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이걸 경계한다니까. 오히려 나한테 시선이 몰리고 나를 추앙할까봐. 근데 아예 상표화 시키잖아. MJ 김밥. 봐봐, MJ는 겸손의 호칭이 아니야. 자기 어필이라니까. 그리고 니네는 거기에 맞게 환호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솔직히 말을 해보자고. 너네들은 MJ에 대해서 이 단어 선택이 참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위험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뭐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MJ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 넘는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니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내가 솔직히 12조로 얘기한 것도 맞고 니네 도발한 것도 맞아. 왜냐하면 일단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 나 솔직히 그 니네 비판하는 세계 영상 찍을 때 나처럼 니네 옹호하는 사람들 있디? 막판에 니네한테 희망 있다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난 그래도 끝까지 니네 옹호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고소네? 솔직히 난 니네한테 진짜 화가 나고 굉장히 서운하거든? 근데 동시에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니네가 위험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얘들아 이건 진짜 아니야. 니네 그러니까 나 진짜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다니까. 이젠 니네도 자각을 해야 돼. 니네는 뭐 그분이 말씀의 지도자여서 이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의 이게 보통 남자한테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그래도 적용해보면은 하나의 뮤즈로 바라보고 있어. 이거 정말로 위험하다고. 니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감 찾을 때 리틀 김명진 찾는다며. 그리고 결혼한 자매들은 남편들한테 김명진 닮으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뭐야. 그냥 종교활동을 빙자한 빠심이야. 그거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MJ는 그걸 알면서도 아마 자기 스스로 속일 거야. 아니야, 난 지금 거기 취한 게 아니야. 뭐 MJ 김밥 이거 파는 거 그래 선교비 마련을 위한 거야.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자기 사진 받고 MJ라는 이름을 왜 박냐고. 그것을 사진을 받고 이름을 박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화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거 박아놓으면은 니네가 미친 듯이 구입할 걸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냥 교회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냥 김밥을 팔지 왜 MJ를 박아.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저번에
빛과 진리교회 청년위원 측에서 메일이 왔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두 가지의 일, 동영상에 대한 즉각 삭제 조치, 사과를 포함한 허위사실 및 오류 정보 등에 대한 정정 동영상 업로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사항은 더욱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영상의 내용으로부터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을 찾지 못했으며 제가 저의 영상을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보해주신 분들의 증언 등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저의 주권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잖아. 이게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제보를 받고 그거를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거를 했다고. 근데 그걸 허위로 하래. 야, 근데 심지어 전에 영상들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빚진 성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상에 대한 긍정 표시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의견은 뭐가 되냐? 그건 다 없는 의견들이야. 니네 생각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내신 메일의 내용이 너무 허술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해 항의한다고 하시지만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말씀조차 없습니다. 얘네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없어요. 이건 뭐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말씀 적용의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언급은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개똥이가 오줌을 쌌어요. 자, 그러면은 개똥이는 오줌을 쌌으므로 개똥이는 지저분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오줌을 싼 건 사실이고 지저분하다 라는 건 제 개인의 해석이에요. 자, 어때요? 이 해석은 옳다 그르다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되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개똥이가 오줌을 싸지 않았는데 개똥이가 오줌을 쌌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허위사실이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허위냐 진실이냐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말씀 적용의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는 거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한 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는 거죠. 해석이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근데 이걸 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얄팍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분명히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법조인이 붙었을 텐데, 교회 내에 법조인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로 그 친구 개인이 그냥 혼자 쓴 건지.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사과할 내용조차 짐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정정 영상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쵸. 제 입장에선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만 동영상의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굳이 비판 영상을 업로드 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채널 취지와 맞는 영상도 아닌데 반해 지나치게 많은 시선이 몰려있어 업로드 해놓는 것이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봐도 이 비판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고 이게 구독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반가운 것도 맞지만은 좀 이 제가 취지를 잃어버릴 위험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이 영상을 찍는 게 부담이에요. 그러나 삭제한다면 어디까지나 빛과 진리 교회 측에서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고 그것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확인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난 일련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교회 내의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빚진에서 인지하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시작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 대화에 따라서 영상 삭제 조치는 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일 내에 별도의 답장이 없으시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저 또한 저대로 변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2차 분쟁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비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에게 허락된 부분까지 저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시간을 써야 되고 노력을 써야 되겠죠.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애를 돌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겠죠. 그 시간을 뺏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답변을 보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뭐 아까 초반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분명히 희망이 있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사과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다다음날인가 다시 답장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